안녕하세요. 저는 일할 때 그냥 한 가지 아이템을 갖고 제가 말한 부분은 이제 전문성,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5년이면 유튜브로 하는 썬팅샵과 유튜브로 하지 않는 썬팅샵은 나눠져. 쉐이빙하고 그라스미트 뭐가 다르냐? 쉐이빙은 면도질, 그럼 피코 엣지가 뭐가 다르냐? 더 정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날은 이제 뭐 올파에서 나온 칼날이고요. 더 최적화된 칼날이 있어요. 날이 5mm 정도 길어요. 길고 더 이 두께도 얇아요. 그리고 더 이 날이 예리하고.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좀 시공할 수 있는 어떤. 이건 이렇게 끼우는 건데 엣지를 칠 때는 살짝 끼우리는 게 더 좋아요. 끼우려면 반대로 90도 돌려서 껴줘야 돼요. 그날은 또 여기까지 칼날이 와 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칼날이 와 있죠. 걔는 여기서부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리더라도 활용성이 좋죠. 살짝 끼우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더 많이 이렇게 끼우려줘야 돼요. 자세도 불편하고. 지금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질문 좀 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지금 성형은 안 하신 거죠? 지금 성형 안 했어요. 연문작 성형 안 하신 거죠? 저는 참고로 성형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잡으면은요, 여기 몸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절반. 네. 그리고 이것도 각도도 좀 자유롭지 못해요. 이거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요.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틴팅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몸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이 동작 이렇게 잡고 방향 수시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잡고 여기 잡을 때는 또 이렇게 잡고 몸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면은 물론 힘은 막 줄 수 있지만 썬팅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할 때 되게 필요 없는 힘들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팔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한 번에 끝내고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큰 힘을 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이 들죠. 힘이 쓸데없는 어떤 뭐 에너지가 소모되고 동작도 되게 커지고. 지금 이 동작에서 제가 힘도 들들이고 그 다음에 동작도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왼손으로 이 융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러셨잖아요. 이게 왜 이런 습관들이 들었냐 하면은 그 필름 기스 때문에 이런 습관이 들은 거예요. 필름 기스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필름들, 뭐 지금도 뭐 타사 브랜드에서 기스가 많이 가죠. 그래서 테두리를 쑤신 다음에는 한번 닦아줘라라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습관들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동작에서 하고 닦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청소할 때는 이 동작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다시 더 빠르게 한다면은 스크래핑 할 때 이거 잡아서 해주고 끝나는 한 번 더 내려주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되죠.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데 이런 조금만 짧은 시간도 짧은 어떤 동작들도 조금 매번 이걸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거고요. 물을 뿌리실 때 시공하시면서 여기 중간에 먼지가 들어간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씩 가끔가다 가끔씩은 있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차는 이제 바킹이 얇아서 예. 근데 바킹이 깊은 차들은 이 테두리에 먼지 있죠. 이건 지금 고무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벤츠나 BMW는 예, 이게 그래서- 천으로 돼 있죠. 예. 천에 있는 그 먼지가 털이 요 라인이죠. 요 경계선. 예. 경계선 타고 요 경계선 타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뿌리실 때 이 경계선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 쪽 뿌려주고요. 경계선을 뿌리는 겁니다. 아, 제스키 지금 본사에서 사신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쓰셨어요? 예. 어이. 선생님,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시네요. 좀 장비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삽니다. 장비가 꽤 많은 편이 좀 많은 거죠. 테라 다양하게 쓰시고. 다른 데 가면 이거 2개 뭐 해라 2-3개 밖에 없는데. 1차로 다 스키ing 지금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요거 예. 2개 떴죠. 그렇죠. 예. 여기 3개 떴어요. 예. 요거를 만들지 않으려고 성형을 하는 겁니다. 살짝 밖에서.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바쁘실 때는 이 먼지 여기 하나가 그렇죠. 예. 하나 때문에 또 그게 마침 또 좀 까다로운 고객이고 이게 다시 해주세요 하는 고객 나오면 지금 정신없는데 근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살짝 하단을 예. 해주면 이 옆에가 안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예. 네, 하단만 해줘도 엣지를 치기 전에 예. 스키징을 했어요. 예. 스키징을 한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주름이 지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죠. 예. 네. 주름 타고서 먼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 주름 타고 이거 쓰시면서 생기는 그 유리 가루 있죠. 예. 유리 가루가 보고 주름 타고 생깁니다. 이 차만 해도 괜찮아요. 주름이 저도 조금 지고 예. 엣지도 면치가 너무 좋아서 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차 오시면은 고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글라스 힌트를 지금 한 2달 하다 보니까 성형 쪽에서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여기 상단에 엣지 칠 때 고개 하늘에도 안 생기게 만드는 거. 그러려고 성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상단이나 하단 이용해서 성형해 주시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발생 안 해요. 이 뜨는 현상 때문에 예. 더 올라오지 말라고 껴주신 의미라고 봐요. 예. 이거 앞서 페이퍼 껴준 의미는. 근데 사실 성형을 해주면 가운데는 아예 안 뜹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끼울 필요도 없어요. 물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주름이 없을 때는 이거 끼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헤라로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차를 하시는 분들은 바킹이 깊고 안에서 그 스웨이드하고 유리하고 닿는 부분이 더 넓어서 마르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빨리 마르라고 이걸 껴주는 건데 이걸 껴주실 때는 집어넣어서 자, 이 끝까지 넣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 끝에 모서리 있죠. 예. 얘가 나가서 크레임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떠서 오지 여기서 떠서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절대 안 뜨죠 이게. 지금 요즘에 또 추세가 또 이런 추세가 있어요. 종이 압수 페이퍼를 안 끼워요. 성형을 해버리고 종이 압수 페이퍼를 안 줘요. 수입차들 바퀴 깊은 차들은 해줘야 돼요. 그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2, 3일 후에도 오르면 내리면서 자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국내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딱 대놓고선 위에다 대놓고서는 그냥 훅 불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제일 하단 중심으로 해서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간들이 다 전략이 되고 먼지가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먼지 한 개 들어가도 그게 한 개가 눈에 띄지 않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선셋 시공할 때는 옆 유리도 다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먼지도 덜 들어가고. 좀 성형에 대한 부분 한번 좀 해보죠. 성형을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엣지를 그 커터 컬러 치시는데 커터 컬러도 완벽하게 칠 수 있으면은 사장님처럼 이렇게 잘 칠 수 있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서 더 어려운 차가 와도 할 수 있다는, 소화할 수 있어요라는 컨셉으로 가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 구현된 기술뿐이 아니라 이 도구에 대한 어떤 전문성, 카타칼이 아니라 전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 고객이 봤을 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나. 예. 그리고 엣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치시는 편이고, 이 정도면 굉장히 숙련된 거예요. 카타칼로도 되게 숙련이 되신 기술이에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이 각도도 맞춰야 되고, 이 두 가지 각도를 맞춰야 돼. 이 각도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날이 누웠냐, 서 있냐. 이 각도 맞춰갖고서 한 번에 쫙 치신 거면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 이 커터 난로다 유리의 엣지를 이용해서 그 모서리를 쳐나가는 그런 각도나 이 각도나 똑같아요. 단지 얘는 날이 주철이고 얘는 스테인레스라는 점. 그리고 얘는 날 하나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짝 20대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한 개로. 네. 이 스텐 날을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짝 하나를 커팅한 다음에 날을 바꾸시는 것은 이 각도가 안 맞아서 잘못된 거예요. 각도만 맞춘다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싹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닳지가 않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왼쪽에서 오는 것을 똑같이 해줘야 좌측 우측 유리에 편차가 적어지고. 날은 나중에 좀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얇고 길어줘야 엣지 끝에 어려운 차들이 있죠. 예. 엣지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커팅하다 보면 아무리 조정해도 약간 편차가 생기잖아요. 예, 그 맞아요. 편차를 거의 없게 만들려면 깊숙한 곳에서 찔러서 시작을 스타트를 해줘요. 그러려면 이 날이 좀 길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만은 요만큼 차이가요. 그렇게 많이 나죠. 예. 사실 이거 아주 진짜 뭐 3mm, 5mm 차이가 맞아요. 퀄리티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고칼을 한 번도 안 써갖고 이제 깊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45도 칼날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구나. 예. 예. 조금 더 들어가는데 얘만큼은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날이 기니까. 예. 뭐 시공은 굉장히 잘하신 편이세요.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아마도 큰 영향은 주지 않아요. 아까 옆유리 성형을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옆에 성형을 해주면 미세하게 생길 수 있는 어떤 티, 먼지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예. 그리고 결과물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짧은 시간 안에 스크래핑 2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먼지는 없어요, 지금. 아예 먼지가 없어요. 먼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헤라로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그 헤라에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좋아요. 사장님이 지금 시공하는 거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퀄리티는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실 거 있죠? 있어요. 자, 이 가다가 안 맞아요. 자, 제가 봤을 때 벌레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